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런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통개발 마스터 플랜이 나올 때부터 이슈가 많이 되었었고요. 한 2년, 3년 정도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이런 용역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주민 설명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적극적이고 또 실현 가능할 정도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어도서관에서 또 대구시 주최로 이런 설명회를 가졌다라고 하고요. 사실 이 마스터 플랜이 여러 지역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 가는 지역이 범어지구라든지 아니면 수성지구가 아닐까 싶은데 이미 대구 안에서는 좋은 인프라를 갖춘 곳이고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 누구나 좀 달려들 만한 입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이 범어지구이고 그리고 이 아래쪽 대부분 라인들이 또 수성지구로 잡혀 있는데요. 이런 데가 기존에 개발이 좀 어렵다라고 봤던 이유는 일종 주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용적률 100% 정도밖에 올리지 못하니까 사실 새로운 아파트를 지었을 때 분양할 수 있는 일반 분양분이 거의 없게 되고 수익을 가져올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기존에 살던 사람이 그만큼 많은 돈을 납부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너도나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지역이 개발이 되려면 이제 종상향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해왔었고요. 통개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그 골자가 나왔던 겁니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느냐 이게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 지금 이미지는 이런 게 좀 주요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를 칠 때 중층 아파트도 넣고 저층 주택단지도 좀 넣어라.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공원, 인프라 여러가지 기부 체납 시설들도 같이 놓고 이렇게 해서 요 하나의 블럭을 슈퍼 블럭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런 건 개발 계획만 잘 들고 오면은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상승시켜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범어지구를 중심으로 이종으로 올라가게 되면 200%까지이지만 인센티브까지 하면은 220%까지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고층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올리고 중층은 그러면 용적률이 좀 작겠죠. 그리고 전원주택의 용적률이 더 작을 거고요. 건물들의 전체 용적률 합이 220% 아니면은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높일 건 높이고 낮출 건 낮추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런 220%가 상황에 따라서는 적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주느냐 이런 관점이 되겠고요. 그래도 일종 주거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는 측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슈퍼블럭의 크기가 한 10만 제곱미터에서 20만 제곱미터 정도의 주택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안에 넣을 거 다 넣어라. 자, 그래서 종합 계획들을 보면은 이런 블럭들이 많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정말 큰 도로를 좀 남겨둔 상태에서 이렇게 중간에 또 나 있는 라인들이 있는데 이 색깔 표시로 보자면 이렇게 좀 진한 곳들은 고층을 올리는 구역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좀 연한 곳들은 전원주택지를 짓는 라인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공원이라든지 인프라 합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런 형태를 봤었을 때 사실 이게 기가 막히냐 아니면 획기적이냐 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느 신도시를 가더라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운 테크노폴리스만 하더라도 중심 상권이 있고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좀 둘러싸고 있는 형태, 그리고 한 칸 옆에는 전원주택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들이 보통 각광받지만은 사실 이런 좋은 입지라고 했었을 때는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도 사실 충분히 있을 거니까 어떤 타운하우스 형태의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잘 짓겠죠. 그래도 이런 고층 아파트와 중층 아파트를 나눠 놓은 것은 꽤 좋은 측면이 아닐까. 전부 다 이제 고층 아파트만 짓는다라고 하면 사실 보는 맛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중심가에 지금 새로 들어온 아파트, 예를 들어 레미안 원베일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살펴보면은 이 높이 레벨이 다 다릅니다. 동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이 다양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좀 보는 맛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더해졌으면서 일반적인 새로운 도시를 좀 형성하는 그런 형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게 다만 좀 구체적으로 수익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결국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은 아마 어떤 시행사라거나 아니면 이곳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이 될 건데, 돈이 안 되면은 진행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용역을 좀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24년 5월에 나왔고, 이걸 바탕으로 아마 주민 설명회를 한 게 아닐까 싶은데, 다른 건 뭐 다 넘어가고요. 요 사업성을 검토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 일반 시행사가 운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조합으로 운영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되겠느냐.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 국가 주도해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각자 수익성을 좀 분석한 모습인데요. 이런 가격들을 어떻게 잡았는가가 제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토지 비용을 어떻게 잡느냐. 평균 공시지가의 3배로 적용했다라고 하는데요. 평균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60만원 정도이니까 요거 3배 했을 때는 480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이 이제 평당 개념이다 보니까 한 평당 가격은 한 1600만원 정도로 잡아 넣었거든요. 범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것도 이제 범어를 중심으로 잡아 놓은 건데, 거기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평당 한 2천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나 뭐 그런 개별적인 요소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 1600만원으로 이제 설정해 놓은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의문이 조금은 들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90만원 정도로 잡아놨으니까 평당 공사비 한 650만원 정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뭐 요즘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또 저렴하다, 뭐 충분하다, 이런 느낌도 아니긴 했어요. 그래도 한 700만원 정도로 잡아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계산에 해놓은 게 아주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현실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드는 상황이고, 분양 수입을 84 타입 기준으로 9억 정도 가까이 잡아놨습니다. 뭐 범어지구라고 했을 때 9억 정도면은 지금 주변에 흘러가고 있는 시세를 반영했을 때 또 무난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결국 있어 주려면 뭐 종상량을 더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도 결국에 분양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냐, 즉 신축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고 할 수 있는 좋은 입지냐의 측면에서는 지금 마스터 플랜이 진행되는 곳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나마 범어지구 그리고 수송지구가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뭐 대명지구라든지 혹은 상격지구 이런 것들은 갈 길이 좀 멀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들도 분명히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곳들은 그곳에 뭐 이미 시행사도 많이 좀 달라붙은 모양이지만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얼마나 또 으쌰으쌰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관건이기 때문에 뭐 언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거는 무의미하고요. 이런 주민들이 의지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장기간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까지 듭니다. 아무튼 위치 자체는 또 너무 훌륭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은 분명 좀 뜨거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은 제가 빠르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